시장 밖에서도 입씨름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표적 또는 봐주기 수사를 막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의 반대를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입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여당을 나치 독재에 비유했습니다. 또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괴멸해서 1급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야의 평행선 속에 법 왜곡죄는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위헌 소지를 줄인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낸 강경 법사위원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재판 소원제법을 상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물을 수 있는 게 핵심인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사실상의 사심제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 의석수로 강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사법상법은 토요일 저녁이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시재입니다. 이렇게 법 왜곡죄가 통과되자 고소 고발이 잇따를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을 비틀어 누군가에게 죄를 씌우거나 봐주면 처벌한다는 게 법 왜곡죄의 골자입니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지만 고소 고발이 난무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시각입니다. 수사와 재판 대부분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받은 측은 물론 더 강한 처벌을 원했던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팀이나 재판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처벌하도록 했는데 판사나 검사의 의도까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치긴 했지만 위헌 논란은 한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수사와 재판에 뒤따르는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치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쯤부터 밤 11시 반쯤까지 김병기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김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출석 당시 김 의원은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중요한 물건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금고에 대한 질문에는 금고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김 의원을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김병기 의원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이어갑니다. Good morning, hello. 스크램블드 에그드. Scrambled egg sandwich. Yes. Two. One. Only one, okay.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One set, with drinks. 핫. Hot Americano? Yes. Okay. 스몰 사이즈. Small size. Anything else? That's all I need. That's all. Thank you. Thank you. 여기에 더해 당시 수사 대상이 된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이 검찰 조사를 언제 받는지 움직임을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오라 그러면 꼭 잘 전화 주시라고. Do you want
어? 해스본? 아니야, just 대한항공의 티켓성 그래, 문제로 보고했다는 셋. 오전이면 제주 여행 전 항공사 임원과 직접 통화하겠다고 말하는 녹취가 논란이 됐습니다. 전화할 거다 그러면 그 제주도 가시는데 좀 알려드리라고 얘기를 해. 내가 전화를 할게. 쿠팡으로 옮긴 전 오전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은 물론 김병기 의원이 뭘 보여주고 내가 외면해서 안 봤어. 내가 알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자료 같은 거 난 전혀 안 봤어. 땡큐. 정치연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돈을 건넸다며 편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이 김 의원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강선 의원이 김경천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김 의원이 묵인했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하여튼 누구도 돌려주셨어요.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사를 통해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핵 협상을 마치고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재에 나선 오만은 회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란은 우라늄 일시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여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최후 협상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원컵 플리즈. 원컵. 컵.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2시간쯤 전에 끝났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3시간 동안 회담 이후에 한 차례 정리를 했고요. 오후 5시 50분부터 회담이 재개됐는데요. 회담을 중재한 알부사이디 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회담 일정이 마무리됐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에 다음 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을 논의한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으로는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 대표로는 아바스 아라그치 의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담도 오만 의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면서 이 말을 전하는 정접회담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라이더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란이 우라늄 재고의 농축 정도를 낮추고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위한 내용도 제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이 비축량 이전 핵시설 해체는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사일 관련 내용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미국이 핵 문제와 비핵 문제를 분리할 경우 이란과 미국이
외국 테러 조직에 테러 자금을 조달한 스위스 은행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초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당대회를 기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를 내세우며 해마다 핵무기수를 늘려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마탄 기마부대부터 러시아 파병부대, 그리고 빌리슈트로 위장한 군인들까지 각 부대별 북한 군인들이 사열대 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경례하며 행진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기념해 마지막 날 열병식을 개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열병식마다 과시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무기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최근 10년 새 개최한 열병식 10여 차례 가운데 무기를 등장시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눈앞에 무기를 과시하는 대신 새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핵무기 증강과 운용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마다 핵 무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핵무기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핵무기 운용 수단과 공간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심으로 하는 해군력 강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공격 무기와 인공위성이나 적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전자전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가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9차 대회가 폐막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20일과 21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적대적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고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당대회를 통해 다시금 청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데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북미 관계 개선 의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3차례 개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서울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밑으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차에서 약물과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는 경찰에 약물을 투약하고 차를 몰았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갑자기 한강다리 위에서 커다란 물체가 빙빙 돌며 추락합니다. 벽에 부딪히며 불꽃까지 튀는데 바닥에 떨어지면서는 쿵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밤에 불을 지폈고 그 영향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등이 나란히 상승하며 국내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제 수강의 발언이나 미디어의 여러 가지 가이던스